안녕하세요. 감동 느낌입니다. 여러분, 혹시 면세점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샤넬, 구찌, 디올 같은 명품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명동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정말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359억 원의 적자에 허덕이던 대한민국 최대 면세점이 갑자기 쌈장을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 쌈장 맞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상추쌈 먹을 때 찍어 먹는 바로 그 쌈장 말이에요.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명품 브랜드들이 즐비한 면세점에서 왜 갑자기 쌈장을 팔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파격적인 선택이 정말 면세점을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영화보다 더 극적인 반전 드라마입니다. 위기에 빠진 면세점이 어떻게 우리나라 쌈장 하나로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미리 눌러주시고 이 감동적인 우리나라 자부심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현실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명동 신세계면세점 11층. 한때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거렸던 그곳이 지금은 썰렁하기 그지없거든요. 제가 직접 그곳을 둘러본 순간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화려한 명품 매장들 사이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매장 앞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들의 모습을 보니 뭔가 크게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다. 예전엔 이곳이 그렇게 붐볐는데 면세점 직원 김영수 과장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는 15년째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이었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표정에는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숫자로 확인해 보니 더욱 심각했습니다. 신세계면세점은 359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업 손실을 기록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작은 기업 하나가 완전히 망할 수 있는 규모예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단체 관광객들이 버스로 몰려와서 가이드가 추천하는 명품을 대량으로 구매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개별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소비 패턴도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가이드가 이거 사세요 하면 무조건 사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자기 취향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사려고 하거든요. 마케팅팀 이민호 대리의 말에서 시대 변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주류와 담배 매장만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연산 위스키나 최고급 시가를 사려는 고객들은 꾸준히 있었거든요. 마카란 25년산이나 헤넷이 파라디 같은 고급 위스키는 여전히 잘 팔렸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장품이랑 향수는 정말 안 팔려요. 예전엔 하루에 몇백 개씩 나갔는데 지금은 화장품 코너 직원 박미영 씨의 말을 들으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때 면세점 매출의 핵심이었던 화장품과 향수가 이제는 찬밥 신세가 된 거예요.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줄어들면서 타격이 더욱 컸습니다. 경영진들의 고민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임원회의실에서는 연일 대책 회의가 열렸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전통적인 면세점 운영 방식으로는 도저히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최고 경영진의 위기감은 이미 임계점에 달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면세점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온 조직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들은 반드시 돌파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빨리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신세계면세점 마케팅팀에서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6개국 관광객 2,000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면세점에서 정말 사고 싶은 게 뭔지 물어본 거예요. 이 조사에는 한 달 반이라는 시간과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회의실은 정말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모든 임원들이 말을 잃었거든요. 그들이 예상했던 답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였으니까요. 이게 정말 맞는 겁니까? 마케팅 담당 이사 정현우 이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하는 건 명품이 아니라 한국 음식이었거든요. 1위는 놀랍게도 약과였습니다. 한국 전통 과자인 약과가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높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2위는 김이었고 3위는 허니버터 아몬드였습니다. 그리고 4위가 바로 쌈장이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중국 관광객 왕리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드라마 보면서 늘 궁금했어요. 상추에 뭔가 발라서 먹는 갈색 소스가 뭔지. 그게 쌈장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꼭 사가고 싶었거든요. 중국에서는 구하기가 어려워서 한국 올 때마다 사가려고 해요. 일본에서 온 다나카 씨도 비슷했습니다. 신라면은 일본에서도 팔지만 한국에서 직접 사온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포장지도 다르고 뭔가 더 진짜 같은 느낌이거든요. 선물로 주면 친구들이 정말 좋아해요. 특히 불닭볶음면은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가 높아요. 더 놀라운 건 실제 매출 데이터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식품 카테고리 매출이 전년 대비 40%나 급증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명확한 트렌드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관광객 응우엔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정말 신기해요. 매운데도 자꾸 먹고 싶어지거든요. 불닭볶음면은 베트남 친구들한테 선물하면 정말 인기 최고예요. 처음엔 너무 매워서 못 먹겠다고 하는데 한번 맛보면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데이터를 더 자세히 분석해보니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젊은 세대들이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매개체였던 거예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었습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한국 음식을 먹는 영상들이 수백만 뷰를 기록하면서 젊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이제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진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찾은 기회. 바로 K푸드였거든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긴장감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거든요. 신세계면 세점 임원회의실에서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기현 대표이사가 회의를 주재했는데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고 해요. 이 결정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한 순간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면세점의 전통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의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이 결정이 얼마나 중대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면세점 업계에서 이런 시도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명동점 11층 전체를 K푸드 전문 매장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마케팅 이사 정현우 이사의 제안이 나왔을 때 일부 임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11층은 약 1,500평방미터에 달하는 넓은 공간이었거든요. 이곳을 완전히 바꾼다는 건 엄청난 투자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객단가가 확실히 떨어질 텐데요. 쌈장이 몇천 원인데 명품 가방이 몇백만 원인데 재무 담당 김철수 이사의 우려는 현실적이었어요. 면세점의 수익 구조를 생각하면 당연한 걱정이었거든요. 실제로 명품 하나 팔면 수십만 원의 이익이 나지만 쌈장은 한 개에 몇백 원의 이익밖에 안 나거든요. 리모델링 비용만 해도 50억 원은 들 것 같은데요.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시설 담당 박준호 이사도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안기현 대표이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객단가가 낮더라도 집객 효과가 있다면 결국 면세점 전체 매출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매출 증대를 넘어선 문제예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면세점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요? 지금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앞장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매출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의 문화적 자긍심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한류의 중심에 우리 음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영업 담당 최미경 이사의 말에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죠. 우리나라 음식의 진짜 가치를 세계에 보여주는 거예요. 한 명씩 찬성 의견을 표했고 결국 만장일치로 결정이 났습니다. 명동점 11층을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라는 K푸드 복합 쇼핑 공간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한 거예요. 이 결정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확신했어요. 이것이 면세점을 살리고 동시에 대한민국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이에요. 공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걱정했지만 대부분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정말 신나요. 이제 우리 음식 자랑할 수 있게 됐네요.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식품 담당 박영희 팀장의 말처럼 많은 직원들이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면세점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거예요. 드디어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첫날의 모습을 직접 봤는데 정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멋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 인테리어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천장에는 한국의 사계절을 표현한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우리나라 전통 문양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타일이 깔려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궁중약과 매장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에 담긴 약과들이 마치 보석처럼 진열되어 있었어요. 전통의 맛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들이었죠. 특히 개별 포장된 약과들은 선물용으로 딱이었어요. 우와, 이게 약과예요? 정말 예술품 같네요. 중국에서 온 관광객 리메이 씨의 감탄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약과를 하나씩 골라 담으면서 신기해했어요. 각각의 약과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자 그녀의 눈이 더욱 빛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과자를 특별한 날에 먹는 거군요.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고추장 스프레드가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전통 고추장을 서양식 스프레드처럼 만든 제품이었는데 외국인들에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시식 코너에서는 바게트에 고추장 스프레드를 발라서 맛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이걸 빵에 발라 먹으면 되는 거죠. 일본 관광객 사토 씨가 직원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직원이 친절하게 시식을 권하자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맛있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정말 특별한 맛이네요. 이런 맛은 처음 경험해봐요. 일본에 가져가서 친구들에게도 꼭 소개해주고 싶어요.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건 역시 SNS에서 유명한 브랜드들이었습니다. 벽돌 모양으로 유명한 브릭샌드, 매장 앞에는 젊은 관광객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워낙 유명해서 한국에 오면 꼭 사야 하는 필수템이 된 거죠.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그거네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태국 관광객 수잔나 씨가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K-팝 팬이라면서 한국 문화에 정말 관심이 많았거든요. 브릭샌드를 사면서 계속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요. 진짜 한국에서 산 거라고 인증해야죠. 그레인스 쿠키 매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물용으로 포장된 예쁜 쿠키들을 보면서 관광객들이 연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각 쿠키마다 스토리가 있다는 설명을 들으니 더욱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심으뜸 인플루언서의 꼬박꼬박 매장이었습니다. 건강한 재료로 만든 도시락이었는데 외국인들이 정말 신기해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먹고 다니는 거예요?
베트남 관광객 응우엔 씨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직원이 한국의 건강식단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자 그는 바로 2개를 샀습니다. 베트남에서도 건강식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 스타일은 처음 봐요. 정말 신기하네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쌈장 코너였습니다. 여러 브랜드의 쌈장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는데 각각 맛보기용 시식대도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쌈장의 역사와 먹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된 안내판도 있었어요. 이게 바로 그 쌈장이군요. 중국 관광객들이 정말 신기해하면서 하나씩 맛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을 보니 이 작은 쌈장 하나가 얼마나 특별한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본 그 맛을 직접 경험하는 순간이었거든요.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는 단순한 음식 매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곳이 정말 문화 체험의 장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들이 커다랗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라이언, 어피치, 네오 등 친숙한 캐릭터들을 보자마자 외국인 관광객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특히 젊은 관광객들은 정말 신나했거든요. 오마이갓, 카카오 프렌즈. 미국에서 온 관광객 제니퍼 씨가 정말 신나게 외쳤습니다. 그녀는 K-팝 팬이라면서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카카오 프렌즈 인형을 몇 개씩 사면서 정말 행복해했어요.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할 거예요. 한국에서 직접 산 진짜 카카오 프렌즈라고 자랑해야죠. 잔망 루피 코너도 인기였습니다. 귀여운 캐릭터 상품들을 보면서 일본 관광객들이 연신 카와이를 외치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정판 상품들은 정말 인기가 좋았어요. 이런 캐릭터들이 한국에서 나온 거예요? 정말 귀엽네요. 일본 관광객 미유키 씨가 감탄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잔망 루피 캐릭터가 그려진 머그컵과 파우치를 샀어요. 일본에서는 구할 수 없는 한정판이라고 하니 더욱 좋아하더라고요. 가장 흥미로웠던 건 팝업 스토어였습니다. 홍대, 북촌, 성수동 등 한국의 핫플레이스에서 인기 높은 브랜드들을 소개하는 공간이었거든요. 매달 다른 지역의 브랜드들을 선보이는 방식이었어요. 여기가 바로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가는 곳들이군요. 싱가포르에서 온 관광객 링 씨가 정말 관심 있게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수동에서 인기인 수제 비누를 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성수동에 직접 가보고 싶어요. 정말 멋진 곳일 것 같네요. 여기서 미리 맛보기를 한 기분이에요. 한국 전통차 체험 코너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오미자차, 대추차, 생강차 등을 직접 맛볼 수 있었는데 외국인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각 차의 효능까지 상세히 설명해주니 더욱 관심을 보였거든요. 이 차는 몸에 좋은 거죠? 독일에서 온 관광객 한스 씨가 물어보더라고요. 직원이 각 차의 효능을 설명해주자 그는 정말 신기해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마시면서 건강을 챙기는 거군요.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독일에서도 이런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K-뷰티 체험 코너에서는 한국 화장품을 직접 발라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 관광객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직접 한국식 메이크업을 해주는 서비스도 있었거든요. 한국 화장품은 정말 유명하잖아요. 직접 써볼 수 있다니 너무 좋아요.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 마리 씨가 비비크림을 발라보면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식 그라데이션 립 메이크업을 배우면서 정말 신기해했어요. 프랑스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네요. 자연스럽지만 화사한 느낌이 정말 좋아요. 전통 한지 공예 체험 코너에서는 직접 한지로 작은 소품을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지의 부드러운 질감을 만지면서 정말 신기해했어요. 이곳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었어요. 관광객들은 쇼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거든요. 정말 살아있는 한국 문화 교육장 같았어요.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직접 목격했는데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람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11층에 올라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엘리베이터가 항상 붐비고 있었거든요.
특히 오후 시간대에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어요. 요즘 11층이 정말 인기예요. 하루 종일 사람이 끊이질 않아요. 주말에는 정말 북적북적해요. 엘리베이터 관리 직원 최민호 씨의 말을 들으니 상황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15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인기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출 데이터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개별 상품 단가는 낮았지만 방문객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매출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더 중요한 건 방문객들이 한 번에 여러 개씩 사간다는 점이었거든요. 쌈장 하나는 5,000원이지만 한 사람이 평균 10개 정도 사가세요. 그리고 쌈장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같이 사거든요. 김치, 고추장, 김 등등 한국 음식을 세트로 사가는 분들이 많아요. 식품 담당 박영희 팀장의 설명을 들으니 집객 효과가 정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고객이 평균 15만 원 정도를 쓰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더 중요한 변화는 다른 층에서도 나타났습니다. 11층에서 K푸드를 구경한 관광객들이 다른 층의 화장품이나 액세서리 매장도 들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경영진이 노렸던 시너지 효과였거든요. 11층에 갔다가 우리 매장도 들른 고객이 많이 늘었어요. 확실히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어요. 9층 화장품 매장 직원 이수진 씨의 말처럼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가 면세점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국내외 언론에서 앞다투어 이 변화를 다뤘고 SNS에서도 화제가 되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면세점에서 쌈장 사기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거든요. 면세점에서 쌈장 산다고 인스타에 올렸더니 댓글이 200개 넘게 달렸어요. 다들 신기해하면서 자기도 사러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인플루언서 김지민 씨의 포스팅이 화제가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면세점 쌈장이 트렌드에 오르기도 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반응도 정말 좋았어요. 온라인 리뷰 사이트에는 긍정적인 후기들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구글 리뷰 평점이 4.8점까지 올라갔어요. 한국 문화를 정말 잘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쇼핑하면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다음에 한국 오면 또 꼭 오고 싶어요. 중국 관광객 왕리 씨의 리뷰처럼 이곳은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선 문화 체험 공간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자부심도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매출 부진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자신감을 되찾았거든요.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들이 우리 음식 먹고 좋아하는 모습 보면 정말 뿌듯해요. 직원 김영수 과장의 말에서 변화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판매원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전도사가 된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의 성공은 단순히 한 면세점의 변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 면세업계 전체에 미친 영향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다른 면세점들도 이 성공 사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롯데면세점, 동화면세점, 신라면세점 등에서도 K푸드 매장을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경쟁사들이 모두 벤치마킹에 나선 거예요. 신세계 면세점의 성공을 보니 우리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고객들의 니즈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우리만 과거에 머물 수는 없잖아요. 롯데면세점 김대영 부장의 말처럼 업계 전체가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면세업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정부에서도 이 변화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는 K푸드를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K푸드 관광을 새로운 정책 과제로 삼았어요. 면세점에서 K푸드가 성공한 것은 우리나라 음식 문화의 세계적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를 관광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해요. 한국관광공사 이미경 과장의 말처럼 이는 단순한 매출 증가를 넘어선 문화적 성과였어요. 한국 음식이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거거든요. 해외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CNN,
BBC, NHK 등 유명 외신에서도 이 변화를 주목했거든요. 특히 CNN에서는 한국의 면세점이 명품 대신 전통 음식으로 승부수를 던져 성공했다는 제목으로 자세히 보도했어요. 이는 한국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음식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해외 면세점에서도 벤치마킹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 면세점에서는 신세계 면세점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노하우를 배우려고 했어요. 두바이 면세점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를 우리도 적용해보고 싶다. 아시아 음식 문화를 어떻게 상품화할 수 있는지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요. 국내 식품업체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면세점 진출이 어려웠던 중소식품업체들이 하나둘씩 면세점에 입점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전통 발효 식품업체들의 수혜가 컸어요. 면세점에 입점한다는 게 꿈만 같아요. 우리 쌈장이 세계로 나간다니까요. 할머니가 만드시던 그 쌈장이 이제 외국인들도 드시게 되었네요. 전통 쌈장 제조업체 대표 김철민 씨의 말에서 감격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3대째 이어온 가업을 통해 전통 쌈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해외 진출까지 꿈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창업자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어요. SNS에서 인기를 끈 브랜드들이 면세점에 입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거든요. 이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예전에는 면세점 입점이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우리 같은 작은 브랜드도 기회가 생겼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수제과자 브랜드 운영자 이지은 씨의 말처럼 K푸드 열풍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관광객들의 인식이었어요. 한국 여행의 필수 코스로 면세점, K푸드 매장이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한국에 오면 명품보다 K푸드를 사가는 게 트렌드가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6개월 후 신세계 면세점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359억 원의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었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변화들이었어요. 이제 정말 자신 있게 외국인 친구들한테 우리 면세점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을 대표하는 곳이라는 자부심이 생겼거든요. 직원 박미영 씨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판매 직원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전도사가 된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중요한 변화는 한국 음식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예전에는 한국 음식이 단순히 매운 음식 정도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세계적인 미식 문화로 인정받기 시작했거든요. 미슐랭 가이드에서도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쌈장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작은 것이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안기현 대표이사의 말처럼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신세계 면세점은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랜드마크가 되었어요. 해외에서도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각국의 한국 식품 수입이 크게 증가했고 한국 레스토랑도 더 많이 생겨났거든요. 뉴욕, 파리, 런던 등 세계 주요 도시에 한국 음식 전문 마트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면세점에서 산 쌈장으로 집에서 쌈을 싸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제 한국 음식 마니아가 됐어요. 친구들한테도 계속 추천하고 있어요. 미국 관광객 마이클 씨의 인터뷰를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동네에 한국 마트를 찾아가서 정기적으로 한국 음식을 사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감동적인 건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우리 음식에 대해 더 자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해외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한국 음식을 소개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외국 친구들한테 한국 음식 소개하기가 좀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음식이 이렇게 인정받는다니 정말 뿌듯해요. 대학생 김민지 씨의 말처럼 이 변화는 우리 젊은 세대에게도 큰 의미였습니다. 문화적 자긍심이 높아진 거죠.
이제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는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상징이 되었어요. 매일 수백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한국을 경험하고 한국을 사랑하게 되어 갑니다. 한국 여행 가이드북에도 필수 코스로 소개되고 있어요. 신세계 면세점의 성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그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K-뷰티, K-패션, K-팝 굿즈까지 확장해서 종합적인 한국 문화 체험 공간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매출 증가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한류의 중심에 한국 음식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안기현 대표이사의 말에서 그들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이들의 도전은 대한민국 전체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전 세계 어디서든 쌈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이 작은 면세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후손들이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영화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였죠? 359억 원의 적자에 허덕이던 면세점이 쌈장 하나로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이 놀라운 이야기.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쌈장, 김, 신라면이 세계인들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보물이었다니. 정말 우리나라가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것. 그리고 우리 문화의 힘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의 진짜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우리나라 쌈장을 맛보고 감탄하는 외국인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음식을 통해 한국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한류의 힘이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화려한 것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할머니가 담그신 쌈장 한 숟가락에도 있고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한 그릇에도 있어요. 그런 소중한 일상이 모여서 세계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겪으신 비슷한 경험이나 우리나라 자랑거리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혹시 해외에서 우리 음식을 자랑해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이야기들은 감동 느낌에서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우리나라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